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헬릭 스미스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보다는 플라스미드 DNA 벡터를 사용하는 경쟁자로서 오랜만에 안제스의 콜라테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안제스사의 콜라테젠은 한때 헬릭 스미스보다 앞서서 미국의 CRI 임상을 진행했던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2016년에 3상 임상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이제 경쟁자로서의 입지는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콜라테젠의 현재 매출을 한번 보고 그 매출의 원인을 분석해보고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안제스의 콜라테젠은 미국에서 임상을 중단했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2010년 전에 3상 임상을 진행해왔고 40명의 중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일본 식약처에 승인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며 보류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당시에는 유전자 치료제로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죠. 어쨌든 미국에서 임상을 접었던 안제스이기에 이제 끝났나 싶었지만 2019년 일본에서 시간 제한이 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리 출시를 하되 5년 안에 추가 임상을 진행해서 추후 정식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부 승인이었는데요. 일본에 승인받으면서 일본 상장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또 글로벌 빅팜이기도 한 미쯔비시 다나베 파마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빅팜과 라이센싱이 되고 일본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으니 매출이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찾아보다 보니 이런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0년 2월 기사인데요. 19년 9월 런칭 이후에 4개월 동안 매출이 고작 400만엔이었습니다. 400만엔이면 우리 돈으로 한 4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연구개발비나 이런 거에 들인 돈을 생각하면 정말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 눈물이 날 정도의 매출액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400만엔이라는 수치가 너무 이상해서 안제스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더니 21년 1분기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21년 1쿼터 매출이 1200만엔,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 되고요. 작년 1년 매출이 4천만엔, 우리 돈으로 약 4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매출이다 보니까 한간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헬릭 스미스 엔제시스보다 먼저 시장에 출시한 콜라테진 매출을 한번 봐라. 엔제시스가 나와도 상업성이 이렇게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 자체가 엔제시스의 상업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상업성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시선이 있다 보니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콜라테진하고 매출하고 비교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먼저 콜라테진이 승인받고 런칭하기 전에 약가를 어떻게 받는지, 보험 커버리지는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 컨센서스들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스의 카티 치료제인 킴리아의 경우도 한 번 투약에 약 47만 5천 불 정도의 약가이니까 유전자 치료제의 특성상 콜라테진 역시 여러 소스에 의하면 18,000달러에서 27,000달러, 즉 우리 돈으로 약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약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콜라테젠의 가격을 한 번 투약에 60만엔, 우리 돈으로 고작 600만원의 약가로 정했는데요. 보험은 약가의 70%를 커버해주고 본인 부담금은 30%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안제스의 주가는 40% 이상 폭락했다고 하는데요. 약가는 매출이 좌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치의 4분의 1 그리고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을 보고 다들 아마 실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조한 매출의 이유가 사실 나온 거죠. 미국 임상은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일본 임상은 3상 중간 결과만 있는 데다가 조건부 승인을 받을 약을 어떤 환자나 의사가 원할까요? 5년 내 임상 성공을 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으면 승인 취소도 되는 데다가 조건부 승인이 되면서 인디케이션 역시 한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나마 저 정도 매출 나온 건 70% 정도 보험 커버를 해줬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에서도 사실 되게 승인받았지만 이런 비보험으로 출시한 그런 고가의 약물들을 한 매출을 보면 사실 콜라테젠과 사실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안제스는 미국에서 3상을 중단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자세한 원인은 알 수는 없겠지만 안제스의 발언에 따르면 CRI 임상에서 환자 모집이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느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헬릭 스미스의 DFU와 굉장히 유사한 이유로 중단이 되었는데요.
뭐 환자 모집이 지연이 되면 비용이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플랜을 일본에서 먼저 출시하는 것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래도 헬릭은 이제 뭐 DFU 같은 경우에 중간 분석 결과가 좋게 나오고 그 부분을 공개하긴 했는데요. 뭐 안제스는 사실 이 중간 결과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일본 의료진도 추가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진 이게 뭐 자신 있게 처방하기 힘든 분위기인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제스는 현재 콜라테젠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요. 빅파민 미쓰비시 다나베에 라이센싱도 했고 또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 200명의 하지 허혈 궤양을 가진 만성 동맥 폐색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콜라테진 120명 중에 80명에게 투약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만성 동맥 폐색을 가진 환자에게 휴식 시 통증에 대한 인디케이션을 추가하기 위해서 임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40명의 환자를 현재 등록했다고 합니다. 2024년까지 임상을 완료하고 정식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뭐 기존의 궤양을 동반해야만 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통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까지 커버가 되니까 아마도 콜라테진의 매출을 제대로 보려면 2024년 이후의 매출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제스는 터키의 에르킴이라고 하는 회사와 콜라테진으로 라이센싱을 맺었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카마다라는 회사하고 라이센싱을 맺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제스의 콜라테젠의 2020년 1년 매출은 고작 4억 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2021년 1쿼터에도 고작 1억 2천 정도밖에 그 매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게 나온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시간 제한이 있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기존에 예상했던 부분에 훨씬 못 미치는 약가를 고려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임상은 중간에 중단을 했고 그리고 일본 임상 역시 3상을 완전히 마친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처방하는 데 있어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뭐 낮은 매출은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안제스는 빅팜과 라이센싱을 하고 또 소규모 어디를 많이 했던 부분에서는 뭐 좋은 점도 있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시간 제한이 있는 그런 사전 승인이기 때문에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본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또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미국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콜라테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시사점이 헬릭스미스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엔제시스의 상업성을 논하기 위해 이제 콜라테젠 사례를 비교하는 거는 뭐 굉장히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다른 상황에서 비교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볼 게 안제스처럼 미국 임상을 접고 뭐 국내 임상이나 다른 곳으로 임상을 돌리는 것은 뭐 훌륭한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처럼 이렇게 고가의 약가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미리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약가를 받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약가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추후에 좀 제한 요소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거기서 최초로 출시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상업적으로서 봤을 때 가장 올바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대형 빅팜은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벌 기업과의 딜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뒤에 3, 4개 딜을 했던 부분도 안제스가 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기회가 된다면 뭐 빅팜은 아니더라도 뭐 글로벌 기업과의 딜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뭐 CLI나 뭐 PAD 같은 경우 아니면 DFU 같은 경우는 충분히 딜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콜라테진의 약가를 바탕으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시사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